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개념 캡슐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상속이 있을 때의 캡슐화입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한계란 종교의 믿음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 한계가 생기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한계가 없다고 믿는 순간 한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잠재력을 펼쳐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이키 회장이었던 필 라이트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려야 한다. 자신이 품었던 애옥을 떨쳐버려야 한다. 자신의 고통과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 그만하자는 내면의 외침 애원을 무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거나 무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네요. 흰 고무신입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할 당시에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흰 고무신이었죠. 그때 우리가 나이키를 신고 다니는 사람, 프로스펙스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장난도 했었습니다. 나이키에다가 흰 고무신에다가 나이키를 그리면 내 신발이 나이키가 되는 거죠. 흰 고무신에다 프로스펙스를 그리게 되면 그 신발은 프로스펙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무한한 잠재력, 여기에 우리 초점을 좀 두기로 하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게 멤버 변수를 설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디파이를 사용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퍼블릭을 이용해 주면 되죠. 퍼블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공개된 공적인 그런 뜻입니다. 다른 클래스에도 공개가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퍼블릭을 이용을 했죠. 접근 제한자를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변경하면 무슨 일이 생겼었죠? 그렇습니다. 액세스를 할 수 없다. 접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액세스가 안 된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해당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1번은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메서드에 그 값을 설정하는 메서드, 값을 불러들이는 메서드에 우리가 퍼블릭으로 선언해 놓고 그러면 그 메서드와 멤버 변수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스스로 프라이빗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값을 설정할 때는 생성자를 쓰고 출력할 때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설정 set value 대신에 이제 그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세 번째는 property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있는 property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property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우리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작 원리를 숨겨둔다. 그래서 그 멤버 변수 같은 것들을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외부적으로 내가 특정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프로퍼티였죠.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이름을 작성하는데 그 프로퍼티의 이름은 우리가 적용하는 관습은 멤버 변수 가장 앞자리를 대소문자로 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안에 get과 set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 프로퍼티는 생긴 모습은 꼭 멤버 변수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메서드에 가까운 거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하위 클래스가 존재할 때 그 하위 클래스에서의 접근 권한은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와 관련한 윈도우 응용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작 원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정보 언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 그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P트리오, Public, Protected, Privacy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 캡슐화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객체와 교신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세 가지 그 접근 제한자, 퍼블릭은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랬던 거고, 프로텍티드는 외부 클래스에서는 언닝되어 있지만 같은 클래스나 하위 클래스에서는 접근 가능한 겁니다. 프라이빗은 오로지 자기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인터널이나 실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 없을 때 다른 클래스의 접근, 우리가 클래스 프로필이라고 하는 곳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멤버 변수 또는 메서드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다른 클래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접근할 때 myprofile.점 속성 메서드 호출할 때 프라이빗은 접근하지 못한다. 프로텍티드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나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접근 가능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접근을 제한해 주거나 허용을 하거나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프로텍티드입니다. 자, 상속이 있을 때 접근 제한 개념을 한번 보기로 하죠. 상위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하위 클래스에서도 퍼블릭으로 동작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하위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하위 클래스에서는 사용하지만 더 이상 상속을 하거나 또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면 하위 클래스조차 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상위 클래스에서 프라이빗 절대 상속이 되질 않습니다. 프로텍티드 상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죠. 퍼블릭 하위 클래스에서 그냥 이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외부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념적으로 보자면 베이스 클래스, 상위 클래스와 디라이브드 클래스, 하위 클래스가 존재할 때 각각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하위 클래스에서도 접근하고 외부 클래스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게 되겠죠. 상위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위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위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다면 프로텍티드의 경우에서는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클래스에서의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 불가능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그 하위 클래스에서 student라고 하는 두 가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기로 하죠. person 클래스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name, 이름, gender, 성별, address, 주소, age, 나이, 일반적으로는 나이보다는 birthday,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나이가 늘어나야 되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person 생성자와 display info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고 추가적으로 학번과 학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요소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리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 얘네들까지를 선언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 사이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누른 다음에 콘솔 앱으로 하나 추가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은 Encapsulation with Inheritance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젝트에서 추가 새 항목 클래스를 누르도록 하죠. 그리고 퍼슨 클래스와 스튜던트 클래스 두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 탐색기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퍼슨 클래스, 프로그램 클래스,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겠네요. 먼저 상위 클래스인 퍼슨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이전 실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복사해서 수정하면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4개의 멤버 변수를 선언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처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두기로 하죠. 자,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하위 클래스에서도 접근 가능하고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수 없는 생성자는 하나 만들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4가지의 값을 가지고 와서 각각 멤버 변수에 할당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 출력을 하기 위한 것을 이제 하나 만들어 두기로 하죠. 그래서 그 dis.sname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하는 퍼블릭 메서드를 선언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기로 하죠. 스튜던트 클래스는 퍼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가지를 상속받는 것 대신 그 외에 우리 학번과 학과에 해당되는 것들을 퍼블릭으로 선언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바꾸겠지만 일단 퍼블릭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이 생성자를 통해서 보면 상위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에서 그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선언해둔 멤버 변수도 당연히 접근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그 하위 클래스의 디스플레이 인포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당연히 상위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도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console.write 라인으로 상속받기 전의 상위 클래스의 값도 출력할 수 있고 하위 클래스 그 자체의 멤버 변수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cs 내부에 메인 메서드를 수정하도록 하죠. 메인 메서드는 우리 프로그램의 주 진입점 그랬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위치입니다. 자, 여기에 생성자를 이용해서 mStudent라고 하는 그 객체를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들기로 하죠. 그러면 필요한 인수는 총 6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위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멤버 변수와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멤버 변수 2가지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Student.displayInfo 하면 displayInfo라고 하는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모든 멤버 변수들이 퍼블릭 한정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하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여 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클래스의 디스플레이 인포를 호출하여 출력을 해보면 그 결과가 바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프로그램.cs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일단 mStudent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것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죠. 자,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는 그 6가지의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4가지는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 2가지는 하위 클래스에서 정해놓은 멤버 변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호출하면 name, gender, address 그리고 department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스트링형으로 주어져 있고 스트링은 또 다른 참조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값이 그 초기에 생성자를 호출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각 2가지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우리가 값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와 같이 바꿔주게 되면 address라고 하는 필드의 값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경기도 파주시로 이렇게 별도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디파트먼트에는 큰 공이었던 것이 컴퓨터공학과로 이와 같이 그 다른 곳에 새로운 값들이 형성이 됨으로써 값들이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이런 영역 그리고 컴공 들어있는 이 영역들은 이제는 주인이 없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접근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공간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종로구에 큰 공인 값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주소와 학과의 내용을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퍼블릭 한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가 개별적으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 하위 클래스에서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퍼블릭 한정자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캡슐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부분의 동작 원리는 내 클래스 내부에 숨겨두고 필요한 정보만 외부에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감싸놓고 캡슐로 감싸놓고 일부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캡슐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캡슐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4-2에서는 내가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클래스를 일부 수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변수,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기존의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죠. 얘네들을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하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도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자, 그와 같이 선언을 변경을 하고 나면 스튜던트 클래스, 즉 하위 클래스에서 보면 상위 클래스를 이용하는 생성자 내부에 있는 이 코드들 또는 디스플레이 인포 내부에서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이용하는 위치에서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오류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보호 수준 때문에 어디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딱 만드는 순간 하위 클래스에서조차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program.cs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 하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 모두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류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류 또한 보호 수준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념을 모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상위 클래스, 퍼슨 클래스가 존재하고 하위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sname이 우리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곤란하겠죠. 학과가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것 당연히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식 클래스나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상위 클래스의 속성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 전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별개의 클래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의 속성 메서드를 물려받아서 이용을 하는 거죠. 상속받아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상위 클래스에서 모든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전혀 상속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를 프로텍티드로 하위 클래스를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퍼블릭 생성자나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는 상위 클래스의 내용들을 프로텍티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슨 클래스에서의 내용을 퍼블릭을 프라이빗으로 바꿨다가 이번에는 전부 프로텍티드 형태로 변경을 해왔네요. 이와 같이 프로텍티드로 변경을 하는 순간 하위 클래스에서 있었던 오류는 전부 사라지고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위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로 선언을 한 멤버 변수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위 클래스에 프로텍티드를 한다고 해서
다른 클래스 program.cs에 접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로 선언하는 것 program.cs에서는 사용을 하면 직접 사용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오류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클래스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클래스의 내용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즉 보수준으로 인해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멤버 변수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자, 퍼슨 클래스에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후라고 가정하고 람다 연산자를 이용하는 경우로 이제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람다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넌 부등호, 꺽쇠 부등호를 이용하는 경우를 람다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프로퍼티는 보통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오타니까 여러분들은 퍼블릭으로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자 sname에 접근하는 프로퍼티, 소문자 sgender에 접근하는 프로퍼티, 소문자 saddress에 접근하는 프로퍼티, 소문자 iage에 접근하는 프로퍼티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해 줍니다. 현재는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설정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한 줄을 지워주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get이나 set 중에 하나를 지워줌으로써 우리는 접근 제한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든 멤버 변수에 퍼블릭의 프로퍼티를 추가한다고 가정을 하기로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을 한다면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형태로 해줘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는 람다 연산자가 동작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원형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프로퍼티를 설정해 주기로 하죠. 소문자 I student ID, 소문자 S 디파트먼트에 해당되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만드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program.cs에서 프로퍼티를 호출하는 코드를 한번 보기로 하죠. 22번에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것, 하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것들을 이전에 소문자 S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대문자 S 어드레스, 대문자 S 디파트먼트 형태로 수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좀 더 프로그램을 고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인수 있는 생성자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 이미 우리가 전에 상속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괄호 베이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필요한 값들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값을 할당하는 것을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아니라 상위 클래스에서 해주도록 하면 되겠네요. 즉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퍼슨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죠. 여기도 스튜던트인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인포의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직접 접근은 가능하나 우리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코드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도 살짝 좀 바꾸어 보기로 하죠.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추가해서 이제 값을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메인 메서드에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네 줄을 좀 더 추가해서 실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든 이후 출력을 해본 것, 그리고 디스플레이 최종 결과를 디스플레이 인포를 통해서 출력한 것, 이때 주소하고 학과가 바뀌었었죠. 그리고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출력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필드 값들만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실습 5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 5는 윈도우 폼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와 연동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클래스는 그 아래 그림과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는데, 상위 클래스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는 name, gender, address, age 외에 사진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픽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name과 gender의 경우에는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그래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읽기와 쓰기를 허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윈도우 폼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제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성자만 이용하도록 하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퍼슨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데, 여기에서 학번과 학과 그리고 취득한 학점 이 세 가지를 추가적인 멤버 변수로 선언하도록 하겠고, 학번이나 학과의 경우에는 함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고, 학점의 경우에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기로 하겠네요. 여기까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클래스를 생성하고 윈도우 폼에서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예제를 이제 예제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과정이 나왔네요. 그렇지만 UI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실습하지는 않습니다. 그 06번 솔루션에다가 추가 새 프로젝트 한 다음에 윈도우 폼 앱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릴 거고, 지금 우리는 콘솔 앱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그 윈도우 폼즈 앱이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그때 작성할 프로젝트 이름은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누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폼에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UI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각 위치에 해당되는 그 이제 폼의 그 컨트롤들의 속성 값들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을 이와 같이 넣었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컨트롤 이름 그리고 해당되는 속성들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해볼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UI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7번에 해당되는 요 영역에 해당되는 그 컨트롤들의 속성 값들을 오른쪽에 나열을 해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실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정보 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 UI에 해당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그 도구 상자에 오픈 파일 다이로그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하기로 하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오픈 파일 다이로그 1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클래스인 person입니다. person에는 우리가 정의한 대로 sname, sgender, saddress, iage, spicture 이렇게 총 5개의 멤버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상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modifier는 protected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2개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인수 없는 생성자, 인수 있는 생성자입니다. 인수 있는 생성자는 가지고 온 값들을 멤버 변수에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미 여러 번 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는 전부 퍼블릭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소문자 sname에 해당되는 프로퍼티, 반환형은 스트링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읽기 전용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get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gender,
그 성별도 읽기만 허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get만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어드레스, I, age, S 픽처의 경우에는 get과 set을 모두 허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코드로 대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는 퍼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야 된다는 걸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할 세 가지의 멤버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 인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지금 상위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은 베이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로 5가지 값들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멤버 변수에 할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 할당해 준다. 이런 형태로 그 인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베이스 생성자를 이용함으로써 코드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위 클래스의 속성을 만들어 주기로 하죠. 하위 클래스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학번이나 학과의 경우에는 읽기만 허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취득한 학점의 경우는 읽기 쓰기를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get과 set을 동시에 허용을 해주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버전에서는 아래쪽 주석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소스 코드는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사진 선택, 학생 정보 입력, 그 다음에 주소 변경, 나이 추가, 학점 추가, 사진 변경, 여기에 있는 6개의 버튼, 그리고 정보 수정에 들어있는 콤보 박스, 그 다음에 정보 출력에 있는 콤보 박스, 이 두 개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선택 따당 하면 코드가 나오겠죠. 디자인 화면 와서 학생 정보 입력 따당 소스 코드 갖다가 되돌아오고, 그 콤보 박스 따당 더블 클릭 누르고 소스 코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그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폼의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듈 변수입니다. 모듈 변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클래스 범위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 모듈 변수라고 부릅니다. 해당되는 클래스 전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모듈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모듈 변수로 선언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픽처가 있네요. 이거는 그림의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로서 imax 오브젝트를 10개로 선언해 두었네요. 이것은 객체 생성할 때 우리가 총 몇 개를 생성할 건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배열에 선언할 때 우리 총 10개로 배열 요소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은 그 처음에는 마이너스 1로 두기로 하죠. 배열의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0부터 출발하니까 초기에 마이너스 1로 두었다가 이제 0, 1, 2, 3, 4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배열의 인덱스를 증가시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my student라고 하는 배열명을 선언을 해두기로 하죠. 이때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고, 배열의 크기는 imax 오브젝트 총 10개로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 배열의 인덱스 2개의 값은 학생 정보를 수정하는 곳, 그 다음에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곳, 이 두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폼의 생성자이죠. 폼의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차후에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자, 이 사진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는 우리가 오픈 파일 다이로그를 화면에 띄워야 되겠죠. 그게 그 오픈 파일 다이로그 1.show 다이로그입니다. show 다이로그는 우리 모달 폼으로 띄우는 건데 그 대화 상자에 응답을 주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상자를 열고 그 결과가 다이로그 리절트 오케이,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또는 열기 대화 상자에서는 열기 버튼이죠.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결과가
dialog result.ok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면 열기 버튼을 눌렀다는 뜻이죠. 취소나 그런 걸 누르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열기를 눌렀으면 오픈 파일 다이로그 1점 파일 네임, 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들여서 그 결과를 파일 네임에다 저장하기로 하죠. 이 파일 네임은 대화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파일 네임이 널 값이면 우리가 어떤 파일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리턴을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픽처는 우리가 모듈 변수로 선언한 픽처에는 파일 네임을 저장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체 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할 일들입니다. 그림 파일이 없으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메시지 박스, 가장 기본형의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고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이제 리턴을 함으로써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게 합니다. 아래쪽을 들어가지 않게 하죠. 자, 여기 왔으면 파일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카운트 값을 하나 늘리죠. 현재 i 카운트 값은 -1이었는데 이 -1을 이제 0으로 변경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배열 요소는 10개로 잡아놨기 때문에 카운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됩니다. 0부터 9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다시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정보를 가져옵니다. 학과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콤보 박스에 있습니다. 콤보 박스에서 selected item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학과 명을 가져올 수가 있죠. 학번의 경우에는 지금 텍스트 박스 속에 있죠.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글자이기 때문에 학번은 int, 인테저,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서 name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박스에서 학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별은 콤보 박스에서 이제 정보를 남녀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이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박스로부터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텍스트 박스로부터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입력 정보를 일단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합니다. 객체를 생성해서 배열 요소에다 넣어준다는 것만 참 차이가 나죠. 그래서 my student의 i count 위치, 현재 i count는 0번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 객체 생성을 하면 i count가 늘어나서 1번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new student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인수 있는 생성자에는 우리가 이같이 총 8개의 값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됐겠죠. 자, 객체가 생성되면 우리 아래쪽에 정보 수정이나 정보 출력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보박스의 두 개의 콤보박스에 해당되는 아이템에다가 해당되는 i 카운트 값, 0의 값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보를 수정하고 싶을 때도 내가 콤보박스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정보를 출력할 때도 콤보박스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콤보박스 1번에 해당되는 학생 선택 1번에 해당되는 selected item, selected index changed method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의 정보 수정에 해당되는 이제 값을 선택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selected index를 가져옴으로써 내가 학생의 배열내 요소 0부터 9번 사이에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소를 텍스트 박스에다가 표시해 주기로 하죠. 현재 주소는 mystudent.s 어드레스 해주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멤버 변수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학생의 주소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이때 학생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urrent student 1번이 0보다 적으면 선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메시지 박스를 보내주고 이제 되돌아가게 하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주소를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이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값들을 이렇게 불러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정을 가하겠죠. 수정된 정보를 멤버 변수 속성 값을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나이를 추가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이를 추가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학생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mystudent.iage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하나가 추가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대문자 iage 속성을 이용을 해서 소문자 iage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점 추가에 해당되는 것. 학점 추가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있는 학점 값을 불러옵니다. 그 값을 그 총 취득 학점의 내용에다가 더하기 이퀄 통해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점이 내가 입력하고 학점 변경하면 해당되는 만큼의 학점이 추가가 된 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사진 변경입니다. 사진 변경도 학생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기 대화 상자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1을 연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은 우리 기존에 불러드린 방법과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러드린 파일 네임을 이번에는 property 속성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 정보 출력에 해당되는 그 콤보 박스의 selected index changed method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번호를 일단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콤보 박스의 selected index 값을 가지고 오면 배열 내의 인덱스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은 이미지 속성으로 픽처 박스의 이미지 속성으로 전달해 주면 되는데 빗맵 생성자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사진을 빗맵으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에 할당해 주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요소에 각각의 요소들을 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멤버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건데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할당된 값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볼까요? 값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물론 사진까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정보 입력 누르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객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해서 여기에 학생을 선택해 주세요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가 값이 이제 0이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그런 형태대로 우리가 그 몇 명의 학생정보, 물론 10명 이내여야 되겠습니다. 학생정보 입력을 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몇 차례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저기 학생 0번을 여기 아래쪽에서 학생 0번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러면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기 주소를 변경 버튼을 누르고 나이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20이라는 값을 넣고 학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진 변경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0번 학생을 불러드리면 처음에 넣은 것과는 달리 이제 저기 학점이 20학점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나이가 20살에서 21살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주소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파주시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객체를 만드는 과정,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알아야 할 영어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인캡슐레이션 1번 강의록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익히는 측면에서 깜지로 작성을 하고 이것을 사진 찍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도전 과제는 콘솔 응용을 사용을 하는데 상위 클래스인 오토모빌, 하위 클래스인 카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쪽에 person, student 클래스하고 뭐 개념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카를 통해서 한번 적응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캡슐화의 개념 잠깐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P 트리오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캡슐화와 관련된 것 중에서 상속이 존재할 때의 내용, 그 다음에 윈도우 폼 예제 이런 두 가지를 살펴보았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키스에다가 이제 폴드째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주면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거와 똑같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학습 중 생긴 그 질문사항,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은 SNS를 이용하거나 우리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